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찍었는데 저장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끝부분만 녹음이 돼서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약간 멘붕이 한번 오네요. 예, 또 과연 그전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찌됐든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 둔화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여기에 가장 키가 되는 거는 이제 유가인데, 유가가 일단 급격하게 빠지지 않고 천천히 빠지는 게 좋다, 이렇게 계산한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미국채 10년물하고 이제 2년물 뭐 장단기 스프레드 보시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둔화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다. 미국은 어찌됐든지 간에 경기 둔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연준 의원들도 보는 시각들이 좀 다 틀리죠. 블러드는 이제 분리시하게 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찌됐든 일단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금리 인상기에 바이오도 괜찮을까? 뭐 저도 사실 금리 인상기에 바이오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는 왜 오를까 해서 이제 좀 투자를 생각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기로 봐야 될 거는 유가 조정폭이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식이면 오케이. 근데 급락한다. 그럼 이제 무섭죠, 사람들이. 이러면은 주식을 안 사는 거죠. 조금 이따 사면은 약간 지금 바닥 아닌 것 같아 느낌으로 내가 안 사면 남도 안 사는 겁니다. 그럼 파는 수급만 많은 거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유가 하락, 그 다음에 달러 강세 완화가 되면서 이제 좀 리커버리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추세적이진 않아요. 그냥 이게 추세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조정장에서 추세가 완전히 바꾸기에는 아직은 쉽지 않다. 다만 기술적인 데드캣 바운스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런 조정 장세에서 가장 저희가 많이 다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3단, 4단, 5단으로 빠지는데, 이제 여기가 바닥이라 해서 샀는데 한 번 더 물타고 한 번 더 물탔는데 반등이 안 나오면, 이제 여기가 저점이 조금만 내려가서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면 이제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주식 비중을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100%가 아닌, 항상 말씀드렸던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소. 그러니까 이 터진 거를 다시 메이크업하자라는 순간부터 이제 꼬이거든요, 스텝이. 네, 여기서 만약 꼭지가 100이라고 하면 저희가 항상 100이 투자 원금이잖아요. 이제 뭐 80이 되고 여기서 60이 되면 요 반등을 한번 먹기 위해서 익스포저를 막 2배를 늘리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기술, 정말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 네. 네, 말은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는 가치 투자인데 이상하게 손은 다 모멘텀으로 바뀌죠.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 경우에는 고점 대비 30%가 많이 빠졌다고 가정하면, 뭐 10%에서 15% 오르면 많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들 기술적 반등 이거 뭐 하루짜리 아니냐, 짜장면 아니냐, 이렇게 너무 쏠리니까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유가 하락을 위해서는 뒤에 기사에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셰일 오일이 생산량이 많이 늘어야 돼요. 큐가 늘어야 돼요. 바이든이 계속 이제 강구하고 있죠. 근데 경기만 급격하게 쉽지 않는다면 유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생산량 큐가 못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돈을 너무 잘 벌어요. 200조 이상 벌기 때문에 올해 투자를 안 해도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네. 예전에 셰일오일 투자했다가 다 망했잖아요. 미국 업체들이 정부에서 해야 된다, 사우디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뭐 인플레이션, 유가의 가장 키인 유가가 슬슬 빠진다면 어떤 저희한테는 좋지만, 이게 빠지는 게 뭐 단지 뭐 주가는 먼저 선반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10% 빠진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벨은 이미 계속 높다. 아마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이제 미국의 두 번째 FOMC를 하고 있는 7월달 하고 경기 둔화 우려까지 반영되면 그때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경기 둔화 우려는 지금 반영되고 있죠. 조금씩 겁을 먹고 있습니다. 로스컷도 나오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길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저도 반등이 좀 오래 지속되면 좋겠는데, 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코스피가 현물 순매도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를 끌어올린 거는 누구냐면, 코스피는 외국인 플러스 외국인 선물 플러스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저희가 단기 성향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물 롱으로 4천억이 들어왔지만 단기적인 알고리즘으로 유동성 좋으니까 3천억 하루에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무조건 추세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2차전지도 유미코어가 이제 캐펙스 확장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자나 이런 부채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지적했어요. 과거처럼 성장 일변도로 나가기보다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해도 성장성이 있어도 강성비나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을 우리가 보겠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보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죄송해요, 아까 핸드폰을 제가 벨소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2차전지가 보통 캐파 증세를 한다 하면 무조건 성공의 함수였다면, 성공의 그거였다면, 잠시만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바로 뒤로 가기를 바로 눌러주세요. 네, 그 전기 요금 정상화 노력 그 뒤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 여부 재판단 27일 날 하니까 뭐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뭐 한정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좀 있겠죠. 네, 뭐 근데 이제 나왔는데 뭐 생각 기대치보다 아니다 그러면 또 빠지는 단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역시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바이오 업종의 반등의 시작입니다. 바이오 업종이 반등하려면 첫 번째로 경기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 성장 섹터 크립토가 횡보하거나 잘 안 되거나 논란이 있거나 아니면 금리 상승 제한이거나 이 세 가지인데, 뭐 지금 1, 2번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죠. 경기 둔화 어느 정도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크립토도 이제 찬반 논란은 많지만 뭐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요. 근데 예전처럼 가자 뭐 약간 이런 게 아니죠. 지금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지금 11EC가 이제 11EC를 더 정부가 밀어주는 거 아니냐, 기존 크립토의 성장성이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신뢰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경기 둔화면 사실은 경기 둔화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면 사실 올해부터는 바이오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금리 상승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 미국이 빅스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준금리 1.75% 플러스 75bp 인상을 하면 네, 2.5% 기준금리가 되는데, 연말 타겟을 지금 3에서 5%를 주고 있단 말이죠. 누구는 3에서 4% 적당하다, 누구는 4에서 5%인데 그건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에서 5%, 2에서 뭐 5% 정도 된다고 하면 이번에 올리면 2.5%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FOMC가 뭐 3-4번 남았다고 치면 뭐 지금 올릴 때보다 지금 올리는 수준보다 더 강력하게 올리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2.5%가 기준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모기지나 이런 데 영향이 있겠죠. 그 영향을 보면서 할 겁니다. 시간을 천천히 가급적 시간을 끌고, 인플레이션을 본인이 실수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하니까 세게 한번 금리 올린 다음에 이제 영향을 보겠죠. 페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 제한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75bp 두 번 올려서 1.5%를 두 달 만에 올렸는데, 이것보다 속도가 늦어지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의 상승 어떤 속도가 기울기가 생각보다 하고 내년에 이제 빠진다라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내릴 수도 있다 이래 버리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좀 최근에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라일리 것도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XBI 바이오 ETF도 지금 2021년 4월 저점 이후로 반등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오 업종도 반란이 일어나니까 한국도 보면은 지금 퀀트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빅스텝 이후에 추가 상승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23년에 금리를 낮춘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경기가 안 좋다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이 나오면 바이오업 정도 어느 정도 관심을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존 항암제 레고킨 바이오나 알테오젠 메드팩트 뭐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또 뭐 있죠? mRNA 하는 업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런 업체들 뭐 너무 뻔하죠. 종목이 너무 뻔하고 이제 매매로만 저희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똑같아요. 인정하고 볼 것도 없어요. 포인트 보면 자세히 알면 못 삽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에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마이데이터법을 이용해서 액체 생검을 하고 있는 지니너스나 아니면 AI 신약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 인공지능으로 도와주고 있는 신테카 바이오 같은 업체들이 개인 정보를 활용한 개인 정보 동의한 다음에 저희가 봤죠. 이걸 가지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좀 리포트가 좀 나오긴 했어요. 액션 생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쪽, 그 다음에 라이프 시멘틱스 지난주에 유튜브를 찍긴 했는데, 윤조의 투자 노트. 근데 거기서도 보면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강한 디스아이스 케어 드라이브를 간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약간 기구만 설치하고 뭐 이런 정도, 이번 정부에서는 추세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다음 외국인 제약 바이오 비중이 보면 지난주에 이만큼 올랐습니다 했는데 좀 한 번 더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이게 뭐 전 고점을 뚫고 갔고 전 고점에 조금 남았는데 여기 뭐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고민입니다. 바이오 오를 때는 사실은 센티로 오른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하이힐드 회사채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요것도 뭐 여기까지 오르다가 이게 위로 올라가야 이제 추세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요걸 뚫지 못했죠. 네. 그리고 철강석 가격 하락이 큰 하락으로 되면서 이제 후판 등 가격이 이제 빠지면 조선업이 이제 스프레드 좋은 거 아니냐. 스프레드 벌었을 때는 최종 소비재가 가장 좋죠. 판가 전이만 가능한다면. 그래서 주도 섹터로 조선과 기자재, 그래서 기자재는 동성화이팅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업펀드 계속 사고 있네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하죠.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원유 증산하라. 왜 셰일 오일이 안 하고 있냐? 과거에 유가 폭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었다 투자했다가 죽을 뻔했다가 셰일 오일이 지금 20년간 벌어들인 총액보다 오래 버는 게 더 크다. 그러니까 배불르다 이거죠.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당이나 해라. 그래서 옥시덴탈 CEO는 뭐 시작 이제 뭐 높은 비용 때문에 이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워렌 버핏도 옥시덴탈 투자했는데 돈을 벌어도 캐펙스 투자는 안 할 것이다. 올해는 현금 창출만 계속 할래요. 그럼 유가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캐시가 계속 쌓이는 구조니까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가치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였죠.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6월, 8월에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올라왔다. 정기연금 인상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서 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검사 출신의 이제 원장님이 오시면서 은행들이 너무 님으로 장난한다, NIM으로 장난한다 얘기하자마자 주담대가 바로 2%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네, 미국과 한국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준금리 미국이 올려서 50bp 올리면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리겠네, 아니면 공격적으로 올리겠네, 미국 맘인데 한국이 금통위가 이제 매월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똑같죠. 그럼 연말까지 미국이 3에서 5% 밴드에 있다고 하면 한국은 뭐 솔직히 4에서 6%는 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4%를 지금 기준금리를 빼면 2.25%인데 그럼 금통위가 매달 있으니까 7, 8, 9 뭐 해서 이제 7월달부터라고 보면 딱 6개월 있거든요. 네, 6개월로 나눠볼까요? 네, 250bp라고 칩시다. 254.25%라고 치면 250bp인데 6개월로 나누면 40bp씩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금리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물량 Q를 늘려서 집값 잡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40bp씩 40bp는 없죠 사실은. 25bp 아니면 50bp인데 그러면 50bp씩 이렇게 뭐 25bp 두 번, 뭐 50bp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0bp, 40bp씩 올릴 수 있냐? 라고 보면 한국이 금리를 항상 늦게 가거든요. 미국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작년에 이머징 국가들은 많이 올렸는데 한국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렸어요. 경기, 코로나 이런 오프라인 상권들 때문에, 표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 역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없어져야 환율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좀 쉽지 않겠죠. 네, 외국인들이 안 오른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는 주가가 안 오른다는 게 아니고 컨트롤 시장 읽기의 주간 요약입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요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 똑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과 이제 나스닥과의 이제 갭인데 이게 마이너스 13%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13% P가 뭐냐면 나스닥이 연초 대비 수익률이 코스닥보다 마이너스 13%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엄청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게 플러스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코스닥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 나스닥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국과 한국과의 이제 성과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뭐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제가 이제 코멘트 드렸던 내용들은 한국이 덜 빠졌다. 덜 빠져서 올라갈 때 소외되더라도 욕심내지 말자 이런 내용이었죠. 이제 그걸 보여준 게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본 거죠. 원래 연초 대비에 한국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2, 3주 전에 여기 왔다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올라갔다 갔다 하는 건데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국가별 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이 이제 필라델피아 형보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1개월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하위권이죠. 최하위권. 네, 이렇게 되면서 최하위권이 되면서 결국엔 저희도 키 맞추기를 하면서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상대 강도 보면은 사실 요 한 2월부터는 반도체가 이렇게 빠져졌는데 바이오도 같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보다 덜 빠진 느낌이라면 지금은 보면 이 추세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요 바이오가 아웃퍼폼했던 구간 바이오가 좀 괜찮았던 20년 8월 반도체 쉬고 이제 8월 끝으로 이제 반도체가 올리기 시작했죠. 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하이닉스가 멈춰 있고 바이오가 올라가면 이 지수는 빠지는 차트가 나오게 되고 이 트렌드가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요 구간이 확신이죠. 네. 오랜만에 유튜브를 하니까 힘드네요. 네, 요게 확신이 드는 구간. 차트는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와 개인 고퍼스 조금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장바닥 등은 가능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선물, 금융투자 물량을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물은 계속 팔았어요. 추세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뀐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주간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현물을 팔았고요. 기관이 많이 사서 올렸는데 금융투자가 올린 거예요. 금융투자가 단기 성향이죠. 네, 여기 보면 코스닥도 금융투자가 올렸습니다. 네,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연기금이 뭐 집행한다 얘기는 있었지만 네, 연기금 투신 그냥 가만히 있기. 네, 연기금 오히려 순매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보면 요게 이제 선물. 네, 외국인들이 했지만 레벨은 여전히 낮은 상황. 코스닥 거의 코로나 때 수준이죠. 여기서 뭐 요거 올라갔자 뭐 요 추세선으로 보면 이 정도는 가야 이제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물도 큰 의미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크리컬 같이 성장주랑 빠졌지만 성장주 프리미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가야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애들이 좀 괜찮아질 텐데, 지금은 대형주 중에 굳이 해야 된다면 이제 시크릿컬,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유가 관련된 종목들, 성장보다는 일단 경기 관련된 민감주를 보자라는 거고요. 이제 개인 누적 순매수도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최근 조금 빠져가지고, 사실은 요거는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순매수가 조금 줄어들었죠. 네, 줄어드니까 바로 올라가죠. 네, 그냥 원달러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보면 원달러 이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 정도 빠졌거든요. 이렇게 올라올 만해요.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고, 외국인도 들어올 만한데 현물로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도 강세 추세인데, 여기서 요거 가지고 이제 약세 전환이다 하기에는 좀 힘들죠. 추세선 그어보면 여기까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 깨고 이제 이렇게 한 101 정도는 와야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위로 와도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근데 이제 금리는 좀 주간으로 조금 빠졌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렇게 급하게 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이 정도니까 추세 전환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전 고점을 한번 이어보면,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이어보면 이게 과연 여기가 더 꼭지였네요. 여기 2022년 3월 이때 2차 단지였죠. 2차 단지가 실적 전가가 가능하다 하면서 올랐던 요때 빼고는 사실 이때 빠졌어요. 그래서 외국인 코스닥 순매도가 다시 또 되지 않을까, 단기 트레이딩 세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제약 바이오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요게 이어지는지가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2주 연속 나왔죠. RSI는 이제 저점 보는 건데, 지금 저점이 보면 코스피, 코스닥 다 나오긴 했어요. 근데 주가가 먼저 올랐죠. 이거를 돌리기 전에. 그래서 지금 RSI 현재 시점이 중요한데 17.1%예요. 네, 최근 지난주 수요일 저점이 8%인데 이게 한 번에 10%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22.5%니까 되게 이 정도면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이게 추세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3개월 저점이 7.3%예요. 여기 딱 요 점이 7.3%. 여기서 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거의 공포였죠. 사실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습니다. 공포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개월 저점을 이번에 다 저점을 갱신했다, 둘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고요. 이게 사실 3개월 저점으로 계속 돌리고 있었어도 아마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요일날 바이 시그널이, 지지난주도 바이 시그널이 나왔고 지난주 화요일쯤에 바이 시그널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터진 거 메이크업 하려고 많이 사면 다음날 다다음날 빠지면 목요일날 로스컷 나거든. 이틀 빠지면 이틀 동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패닉장일 때는 사실 크게 먹히는 하지 않는다. 왜냐면 저점을 깨버리기 때문에. 저점을 갱신하면서 깨면은 3개월 저점을 갱신해서 깨면 한 2, 3년치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또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 퀀트 모델이라는 건 항상 구간에 따라서 굉장히 전략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을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이제 점점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던 전문 투자자분들도, 자산가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큰 추세의 결론을 말하면 큰 추세의 변화는 없고 바이오 업종이 왜 오를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넣어봤고요. 큰 추세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리스크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엄브렐라 리서치의 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